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와 태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탐구 절차, 탐구 태도와 윤리 이렇게 먼저 탐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탐구 절차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양적 연구 방법하고 질적 연구 방법, 탐구 절차를 서로 비교하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먼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 순서를 한번 알아봅시다. 가나, 다, 라 중에 뭐가 제일 먼저 그리고 어떤 것이 제일 나중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가설을 먼저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정적인 관계에 있는 가설, 이게 1번이 되겠죠. 그렇죠? 라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료 수집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료 수집에 해당되는 것이 뭔가요? 그렇죠. 가가 자료 수집의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료 수집한 것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가설과 결부시켜서. 그래서 다가 가설 검증 단계에 해당되고, 나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가 라, 가, 다, 나 순이라는 것,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 알아봅시다. 24학년도 수능 5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연구자 갑이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에서 정보 제공이 응답자의 응답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제공이 독립변인이 되고 응답자의 반응이 종속변인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응답자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정보 제공도 지금 아마 좀 여기서 나와보면 A, B, C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A, B, C로 나누어지는 이건 바로 독립변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작적인 정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가설을 세 개로 세분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변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보니까 종속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은 바로 리얼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이렇게 되는 거죠. 응답 반응이.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각기 다르게 해봤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죠. 이걸 공부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2단계에서 갑은 사전검사 실시하지 않았다. 2단계 자 여기 있습니다. 1단계에서 확인한 결과 해서 유형 A를 다시 배부했죠. 그러면 유형 A를 배부했다는 것은 사전검사를 또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A와 B와 C가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부분을 찾아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유형 B에 응답한 사람들은 통제 집단 아닙니다. A, B, C 모두 실험 집단이죠. 그래서 통제 집단 이렇게 했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3번 기억은 리얼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 리얼은 기억에 대한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렇죠? 4번 질문지 작성 시 특정 응답을 유도한 것이다. 아니죠. 지금은 각 수준별로 어떻게 정보를 제공했을 때에 대한 답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유도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2단계에서 도출한 결과는 디귿을 지지한다라는 얘기죠. 즉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을 때 B와 C는 구분이 안 되지만 A와 B, A와 C는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출한 분석 결과를 지지한다는 것 이런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24학년도 수능 대비 10월 학력평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갑은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생이 가장 심각하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 니은 동그라미 프로그램의 수강 기간이 고등학생 비속어에 대한 인식과 이러니까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이제 뭔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얘들 둘의 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고등학생이 가설을 설정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봤을 때 여기서는 고등학생이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청소년은 그냥 관심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모집단이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했는데 또 한 번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모집단이 뭐냐를 분명하게 정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집단이 바로 고등학생이다라는 것, 비속어에 대한 인식하고 비속어 사용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 동그라미 프로그램 수강 기간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프로그램 자체가 독립변형이 아니라 수강 기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프로그램 수강 기간이 독립변형이 된다는 것도 이것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변형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생 100명을 모집한 후 50명씩 AB 집단으로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사용 정도 동일한 후 수강하고 해서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경우는 기억은 모집단이 아니죠. 그 다음 디귿은 표본이 맞습니다. 2번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는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 단계에서 가치 중립이 요구되죠. 그런데 니은은 지금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가설을 설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어야만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연구가 똑같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는 리얼이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죠. 측정하는 단계에서는. 3번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아니죠. 모두 실험 집단입니다. 그렇죠. 모두 실험 집단이라는 것. 프로그램의 수강 기간을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둘로 나눈 A 집단, B 집단 이 둘 다 바로 실험 집단이 되게 된다는 것. 이 경우는 지금 통제 집단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험 집단을 둘로 설정해 놓고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거죠. 독립변이는 땡땡 동그라미 프로그램 수강 여부 아니라 그랬죠. 이 수강 기간이 독립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강 여부가 아니라 기간. 이런 부분 또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가설일은 기각되고 가설일은 수용된다. 왜 가설일은 기각되나요? 자, AB 집단이 차이가 없습니다. 비속어 인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정도 증가. 지금 A나 B나 같은 수준으로 와 있죠. 그런데 비속어 사용 감소 정도는 AB 집단이 차이가 이렇게 이만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설 2는 수용되고 가설 2는 기각된다라는 것. 그럼 수용이나 기각이라는 것은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정되는 거죠. 이런 단계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공부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다음은 이제 그 24학년도 수능 대비 9월 3번 문제의 경우 집단 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증가시키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독립변인이 집단 간 경쟁이 되는 겁니다. 집단 간 경쟁이 종속변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바로 종속변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독립변인이 뭔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종속변인이 뭔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이제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2일차에 모둠 A와 모둠 B에게 경쟁 존재, 모둠 존재를 알리고 모둠에게 별도의 상품을 제공한다고 공지를 했죠. 그럼 이제 뭔가 처치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모둠 C와 모둠 D가 관찰함에 기록한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둠 C와 모둠 D는 과연 어떤 집단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또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아마도 모둠 C, 모둠 D 이 친구들은
연구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실험 집단은 모둠 A와 모둠 B가 되게 되고, 모둠 C와 모둠 D는, 모둠 C는 A를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일을 하는 거, 모둠 D는 이 B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연구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뭐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CD를 뭐 실험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실험 집단이 뭔지 통제 집단이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또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공부를 깊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1번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없습니다. 그죠? 양적 연구 방법만 했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 없습니다. A와 B는 실험 집단이고 실험 집단 맞죠? C와 D는 통제 집단이 아니라고 그랬죠. C와 D는 연구 보조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통제 집단 개념이 아닙니다. 실험 집단도 아니에요. 연구자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3번 1일차와 2일차 모두 독립 변수에 대한 처치 아닙니다. 1일차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일차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4번 기억은 과거의 연구에서 연구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서 2차 자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구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자와 같이 처리하라고 했죠. 그래서 1차 자료에 해당된다는 것. 4번이 그래서 정답인데 이 문제 1차 자료가 어떤 것인지까지도 공부해라 이 얘기입니다. 5번 디귿은 이형과 달리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 디귿 비교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난 횟수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은 칭찬 횟수만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칭찬 횟수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작적 정의를 칭찬 횟수로 해놨는데 비난 횟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해서 이제 쭉 내용들을 공부해 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